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문법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경우에 부정관사와 정관사 또는 무관사로 쓰이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어떠한 범위 내로 제한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부가적인 의미를 첨부함으로써 그 의미를 달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품사를 우리가 관사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관사, 즉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관사인 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사의 종류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보통 명사 역시도 무관사로 쓰일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사의 성질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사가 어떠한 명사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명사와 추상명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명사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나머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명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사물, 동물, 이거를 우리가 보통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즉 보통명사가 아닌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러한 것이 바로 추상명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합명사나 군집명사, 물질명사는 보통명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에 속하는 그러한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알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에는 관사, 즉 부정관사나 그 다음에 정관사,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상명사는 일단 무관사가 원칙입니다. 즉 관사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관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지칭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또는 그, 이와 같이 부정관사는 어느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사인 더는 그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oy 그러면 어느 소년, 이와 같이 어느의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관사인 더는 the boy 해서 그 소년, 이와 같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추상명사가 왔는데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추상명사가 되겠죠.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추상명사에도 이와 같이 부정관사를 붙여서 또는 정관사를 붙여서 이러한 지칭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이론, 그 다음에 그 이론, 이와 같이 지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water, 여기서도 지금 water는 물질명사가 되겠는데, 그 물질명사에도 이와 같이
더를 붙여서 그 물이라는 이와 같은 지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명사로 만든다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즉 보통 명사로 만든다는 얘기는 본래는 보통 명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명사가 아닌 것은 결국 추상명사나 또는 고유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명사를 보통 명사로 만들 수가 있다. 즉 사람이나 또는 사물 또는 동물로도 만들 수 있다. rich, 여기서 ric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부정관사 어를 붙여가지고 부자라는 사람, 즉 부자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an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man이 또 남녀 성별을 따지는 즉 남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추상명사가 되겠죠.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부정관사인 어를 붙여서 남성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인팅이라는 그러한 추상명사가 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행위죠. 즉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역시 추상명사가 되겠죠. 행위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죠. 그래서 동명사는 여기서는 역시 추상명사가 되겠는데 거기에 이와 같이 정관사 덜을 붙여가지고 사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 근데 여기 복수가 와서 그림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ork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명사가 있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작가가 어떠한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것 또는 예술가가 어떠한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work에다가 이와 같이 관사를 붙여서 그래서 작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어느 때는 부정관사가 오고 어느 때는 이렇게 정관사가 왔는데 전부 다 여기 뭐 정관사를 쓰셔도 되고 부정관사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게 여기에 복수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정관사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정관사는 단수일 경우에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수인 경우에는 부정관사를 쓰면 안 되고 이와 같이 정관사인 덜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는 단수일 때도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일 때도 쓰일 수가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의 변화인데요. 이와 같이 부정관사가 붙거나 아니면 정관사가 붙어서 보통명사라든지 아니면은 추상명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많이 쓰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만 여러분들 본인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케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관사가 보통명사나 추상명사에 사용된다면 일단 첫 번째 처음 언급할 때 앞서 말씀드린 어느라는 그런 의미로 어느 소년 이와 같이 처음 언급될 때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air of shoes 하게 되면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부정관사 어는 하나라는 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의 대표. 그래서
모두 또는 어떤 것이나 다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종족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 dog, 개라고 하는 동물은 is a faithful animal, 충실한 동물이다. 그래서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 개가 여기 지금 단수로 왔지만 개라는 전체 동물의 성격이 이렇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a dog을 the dog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fire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뭐 모닥불 또는 화재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를 얘기할 때 $5 a month에서 한 달에 $5 이런 식으로 한 달 단위당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물리에서 보게 되면 뭐 미터 퍼 세크 뭐 이와 같이 그래서 이 퍼라는 개념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이 동일한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와 개념이 조금 통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we are of an age 해서 이거 동일한이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결국 나이가 하나니까 우리가 나이가 다 똑같은 하나니까 결국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he is Hercules 해서 그는 허큘레스와 같은 사람이다. 즉 이 사람이 허큘레스는 아니고 허큘레스처럼 힘이 센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관사 뒤에 오는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이 사물의 성격과 같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 그래서 kindness is a virtue 해서 친절함이란 하나의 미덕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 친절은 일종의 미덕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meet Mr. 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meet Mr. 곽 이렇게 하지 부정관사를 쓰지 않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미스터 곽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라는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첨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요일을 얘기할 때 그럴 때도 이와 같이 부정관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가 없다면 그녀는 일요일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도 이와 같이 부정관사가 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녀는 어느 일요일인가에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Sunday라는 요일을 어느 정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를 써서 어떤 그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을 약간의 강조를 해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안 사람 또는 가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물에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10번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통하는 그러한 개념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케네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케네디는 고유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케네디라는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와 같이 부정관사가 붙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추상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봐야 된다 이거죠.
케네디 가의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케네디 가문의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명사화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의 작품 또는 제품. 앞서서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bought a Picasso 해서 피카소 역시도 이걸 고유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피카소는 화가이니까 피카소 그림으로 봐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I bought a Picasso. 그래서 나는 피카소 그림 한 점을 샀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사람이라고 봤는데, 이것도 피카소 가문의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피카소 가문의 한 사람을 샀다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상 맞지가 않겠죠. 사람을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림을 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요 9번과 요 10번은 요 문맥을 보시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bought a Kia 해서 기아는 기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아 하게 되면 이거는 물론 기아의 어떤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I bought a Kia 해서 나는 기아 자동차 한 대를 샀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정관사와 정관사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됐던 것들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a boy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the boy, 그래서 그 소년. 그래서 앞에서 한번 언급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더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내가 어느 소년을 알고 있는데 그 소년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소년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 소년이라고 한 것처럼 그라는 의미의 정관사인 더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아는 사실. 이건 역시도 언급된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boy 그러면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 소년, 그러면 이제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더라는 걸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에서 프랑스의 수도이다. 즉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경우에도 역시 정관사 더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상급. 이거는 네 번째 유일한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최상급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만약에 10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 할 때 우리가 최상급으로 표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소수를 얘기할 때, 즉 순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1, 2, 3, 4 이걸 우리가 보통 기수라고 하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이와 같이 순서가 있는 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수를 이용을 할 때에는 정관사 더를 쓴다. 요거는 이제 여기와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third time 해서 제 3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1회, 2회, 3회, 4회 이와 같이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는 자, 기존부터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두 번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술을 쓸 경우에는 역시 정관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 그런 경우에는 다 이와 같이 정관사를 쓰면 되겠어요. 지구도 하나죠. 태양도 하나고 달도 하나고 하늘도 하나고 그 다음에 우주도 하나고 이와 같이 유일한 것에는 더를 붙이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the right,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이 한쪽밖에 안 되죠.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왼쪽이고 뭐 오른쪽에서 또 뭐 오른쪽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른쪽 또는 왼쪽 할 때 the right, the left 이와 같이 정관사인 더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속성, 기능.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국어 실력이 좀 상당히 좀 필요로 하는 것인데 보시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해서 펜은 the sword 이제 검 그러니까 칼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어떻게 펜이 칼보다 강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펜이 상징하는 것은 글문, 즉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word 하게 되면 무, 즉 어떠한 뭐 무력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주먹보다는 머리가 또는 힘센 것보다는 머리 좋은 게 더 강하다라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 뜻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무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부정관사에도 나왔지만 보통명사로 만들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형용사가 많은데요. 형용사에 이와 같이 정관사 더를 붙이면 역시 보통명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 poor 하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의 부정관사 어는 단수 취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라고 하는 것은 단수 취급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복수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여기 poor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니까 s를 붙일 수가 없겠죠. 형용사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he poor 하니까 이거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해서 복수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단위가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부정관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관사만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정관사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를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어라는 표현을 썼죠. 부정관사 어나 또는 언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 더를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gas is sold by gallon 해서 gas는 갤론 단위로 판다. 이 얘기죠. 그래서 by라고 하는 것은 갤론 단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족의 대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관사도 종족의 단위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해서 그 개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개라고 하는 것은 a faithful animal 그래서 충실한 동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와 같이 무관사로 해서 복수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들은 충실한 동물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앞에 복수가 왔기 때문에 비동사도 역시 복수 형태가 오고 그 다음에 보도 역시 복수 형태가 왔다. 요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명사 앞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관사 더는 복수에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he Koreans 하게 되면 여기 지금 Korean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가 되겠죠. 추상명사에서도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와 같이 더를 붙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s, 복수를 당연히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이나 구성원 전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인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Kims 하니까 킴이라는 고유명사죠. 거기에 s를 붙이고 정관사를 붙이셨으니까 결국에는 김씨 부부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김씨 가족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고유명사를 이용을 해서 정관사에다가 고유명사를 붙여서 복수화해서 어떤 구성원 전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기명에는 정관사 더를 이용을 한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예를 바이올린 한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이나 바다, 그 다음에 산맥, 제도.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도 같은 거죠. 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무슨 군도, 무슨 군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토의 복수명.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United States 할 때 그때 더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 한반도 이와 같은 페닌슐라에도 정관사를 붙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Han River 해서 한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관사 더를 붙였는데 뒤에 river를 이와 같이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Alps. 자, 원래는 산 이름에는 정관사를 붙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알프스 산이 아니라 알프스 산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키 산맥 또 로키 산 이렇게 로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는 산이 있고 로키 산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로키 산을 얘기할 때는 로키 마운틴이 되겠습니다. 마운틴이에요. 자, 그런데 로키 산맥 하게 되면 더를 일단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키 마운틴즈 s가 붙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산이 한 덩어리로 돼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산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여러 개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s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로키산이 하나인데 로키산이 여러 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산맥을 얘기할 때에는 그 산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을 그 산 이름을 따서 그 산맥 이름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두산맥이다 그러면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다 그러면 소백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맥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맥 이름에는 반드시 뒤에 복수인 s를 붙인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꼭 알고 계시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그 문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어느 경우에는 관사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종종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왜 저기에는 정관사 더를 안 쓰지? 막 이러한 대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사를 특히 이 정관사 부분에 있어서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로 혼돈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이거는 암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몸에 익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